13번입니다. 다음 중 금적 경우의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노출성, 통합성, 기만성, 유동성. 얼굴 보면 다 맞아 보이죠? 자, 이제 무엇이 답일까요? 근적 경우는 경호원이 누군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노출성입니다. 비노출성 아니에요. 노출성입니다. 두 번째는 경호 기만한다고 그랬죠? 특히 기동수단 간 이동할 때에 경호 기만을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뭐 시간 기만, 장소 기만, 그죠? 대형 기만 많이 한다고 그랬죠? 이 근적 경호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 통합성은 경호 안전작용은 통합적 경호 작용이라고 그랬죠? 경호 협조체의 구축, 경호 정보작용, 경호 보안작용, 안전대책작용이 모두 같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선발 경호는 통합성입니다. 그런데 근적 경호는 통합성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유동성과 기동성이죠. 도보 경호할 때는 유동성, 차량 같은 차량이라든가 항공기, 뭐 선박, 열차로 이동할 경우는 기동성을 요한다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일단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근적의 특성 살펴보면 노출성이죠. 그 다음에 최후의 수단이다. 대상자를 방어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다. 방벽을 형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경호는 항상 방탄복을 입는다. 그 다음에 기만성이라고 설명했고, 기동성은 차량 또는 열차, 항공기, 유동성은 도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기만성은 허위사항을 제공하는 계획적, 변칙적, 계변입니다. 계획적, 변칙적 경호기법이다. 자, 계획적, 변칙적 경호기법이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방어 및 대피성은 당연히 근적 경호죠. 14번입니다. 근적 경호의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대상자 가족은 원칙적으로 경호 대상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근적 경호 시에는 긴급성과 중요성 때문에 군중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지 않다. 경호는 공격자와 대상자 사이에 기민하게 움직여 공격자의 시야를 차단하고 적을 제압 시에는 총구의 방향이 대상자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 대상자와 친밀한 방문자와 수행은 안전이 보장된 사람이므로 인적 사항을 사전 숙지할 필요가 없다. 자, 이것도 쉬운 것 같지만 아사무사할 겁니다. 자, 가장 올바른 걸 보라고 그랬습니다. 일단 1번 경호 대상자 가족 원칙적으로 경호 대상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자, 경호 대상자에 대한 근적 경호를 하는 것이 경호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대상자 가족은 원칙적으로는 경호 대상에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대상이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를 들면 영부인이다 이런 정도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경호 대상자만 경호하는 것이 경호의 임무입니다. 자, 1번 일단 맞고요. 자, 근적 경호의 시에는 긴급성과 중요성 때문에 군중의 이해 협력이 필요하지 않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선발 경호든 근적 경호든 군중의 이해와 협력이 없이는 완전한 경호, 완벽에 가까운 경호를 이뤄낼 수가 없는 것이 현대 경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근적 경호 시에도 군중의 이해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말은 여러분을 쏘기 위한 믿긴 말입니다. 3. 경호는 공격자와 대상자 사이로 기민하게 움직여 공격자의 시야를 차단하고 적을 제압 시에는 총구의 방향이 대상자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 다 맞는데 이건 국어 문제예요. 지향은 총구의 방향이 대상자 방향을 지향한다는 말은 대상자 방향을 향한다는 뜻입니다. 지향, 향할 향자, 손가락 지자, 가르칠 지자, 향할 향자, 그쪽을 가르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대상자가 있으면 이렇게 가르치면 지향입니다. 그런데 지향을 하면 안 되죠. 총구의 방향은 대상자 방향을 음양할 때 양입니다. 지향은 대상자가 있다면 이 반대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총구가 이쪽으로 보여야 되는 거죠. 반대로 보는 거. 손가락 쪽이 지양입니다. 반대쪽으로 보는 건 지양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양해야 한다는 게 맞습니다. 4번 대상자와 친밀한 방문자와 수행은 안전이 보장된 사람이므로 인적 사항을 사전에 숙지할 필요가 없다. 이게 틀렸습니다. 대상자, 친밀한 방문자, 사전에 이야기된 사람, 매우 친한 사람, 수행원들조차도 인적 사항을 미리 확보해서 인적 사항을 다 파악해 둬야 됩니다. 대상자가 누구와 만나는지 인적 사항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경호의 임무입니다. 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행사장의 위치 파악, 행사의 성격 및 특성을 고려한 현장 답사 계획 수립, 행한차로 결정 및 근적 경호 계획을 수립하는 근적 경호 임무 수행 절차는 무엇이냐? 출동 준비 단계, 명령 수령 단계, 임무 분석 단계, 명령 하달 단계. 이것도 확실히 외워둬야 됩니다.
근접 경호 임무 수행 절차 크게 6단계 나눠지는데 지금 준비, 수령, 분석, 하달은 앞에 4단계만 일단 적어놨습니다. 자, 여기서 정답은 위치 파악, 행사 특성을 고려한 현장 답사, 행안차로 결정, 근접 경호를 수립한다. 이것은 임무 분석 단계에 해당합니다. 자, 각 단계별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출동 준비 단계는 평상시 근무를 하는 거예요. 평상시 근무를 하는 거죠. 근무 편성. 예를 들면 주야 뭐 3부제, 4부제 근무 돌아가겠죠. 그 다음에 출동 차량 이상이 있는 거면 항상 점검해 두는 거죠. 그 다음에 기상 상황, 특이 상황을 항상 확인해 두는 겁니다. 뭐 이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다가 임무를 수행했다. 그 명령 수행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명령 수행했다 또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면 임무 분석에 들어가겠죠. 임무 분석이 바로 이거예요. 위치를 파악한다. 행사의 특성을 파악한다. 그죠? 행차 환차로를 결정한다. 행차 환차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현장 답사를 가봐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근접 계획, 경호 계획을 수립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경호 계획 수립 단계의 계획 단계하고 임무 분석 단계가 거의 흡사합니다. 계준 실행의 계획 단계하고 비슷하죠? 자, 그래서 임무 분석 단계가 정답이 됐고, 명령 하달 단계는 경호 계획이 다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경호처장이나 경호 책임자가 오늘 행사 계획에 대해서 일반적인 계획을 설명해주고, 경호 환경은 오늘 뭐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거 설명해주고, 차량 대응은 어떻게 간다, 원래 계획대로 갈 것인지 기만 대응으로 갈 것인지 그걸 경호 책임자가 하달해 줍니다. 그리고 오늘은 자, 행한차로 결정이 돼 있죠. A 코스, B 코스, 뭐 C 코스 있다고 치면 오늘은 B 코스를 간다, C 코스를 간다. 이걸 코스를 그냥 하달해 주는, 하달하는 거죠, 하달. 그게 하달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각 경호원 개인별 임무를 부여해 주는 거죠. 뭐 1호차는 뭐하고 2호차는 뭐하고 이렇게 쫙 하달해 주는 거죠. 이게 하달 단계입니다. 그래서 3번과 4번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시 단계는 간단하죠. 뭐 실시 단계는 그냥 실시 현장에 출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귀 정리 단계. 자, 그래서 순서는 준수, 빨간 것이 준수, 임명, 실정입니다. 준수, 임명, 준수를 임명했더니 실정을 했다. 정치를 잘못했다. 준수를 경호원으로 임명했더니 실정했다. 정치를 잘못했다. 준수, 임명, 실정으로 외우시기 바라고. 자, 16번입니다. 사주 경계 요령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대상자로부터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자연적으로 관찰하고 인적 경호원과 경계 범위는 중복되게 실시한다. 근거리 관찰은 대상자 주변 인물들의 동작을 세밀하고 꼼꼼하게 실시한다. 동작을 세밀하고 꼼꼼하게 관찰해야 한다. 고치겠습니다. 관찰해야 한다고 고치겠습니다. 경호는 잔상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며 인적 취향 요소의 행동의 변화를 기억하도록 집중해야 한다. 돌발 사태 발생 시에는 고개를 좌우로 심하게 돌리거나 완전히 뒤돌아 볼 수 있다. 사주 경계 요령으로 올바르지 못한 겁니다. 자, 가까운 데서 먼 곳으로 좌회적으로 맞죠? 인적 경호원과 경계의 범위는 중복, 중첩되는 게 맞죠? 책임 구역은 명하게 구분하더라도 경계의 범위, 사주 경계 범위는 인적 경호원하고 1시간 정도 보통 중복됩니다. A 경호원이 10시부터 2시면은 B 경호는 뭐 예를 들면 7시부터 11시 이렇게 중복됩니다. 근거리 관찰은 대상자 주변 인물들의 동작을 세밀하고 꼼꼼하게 관찰한다. 자, 근거리 관찰은 대상 주변 인물들의 동작을 관찰하는데 세밀하고 꼼꼼하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자, 일괄적이고 전체적으로 훅 훌쩍 지나가듯이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잔상 효과를 활용해서 행동 취향 요소의 행동 변화를 기억해야 됩니다. 쭉 지나가면서 아까 저 친구는 손이 가슴 앞에 와가 두 손이 있었는데 또 다시 돌아오니까 좌에서 우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오른손이 안 보인다. 이런 걸 행동의 변화를 기억하는 거죠. 자, 근거리 관찰은 일괄적으로 전체를 파악해야 됩니다. 중간거리는 사람과 사물을 동시에 봐야 되고 원거리는 장소에 집중해야 됩니다. 장소. 자,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돌발 사태 발생 시에는 고개를 좌우로 심하게 돌리거나 완전히 돌아볼 수 있습니다. 돌발 사태 이외에는 고개를 좌우로 심하게 돌려 완전히 돌아보면 안 됩니다. 왜? 자기 사주 경계 방향이 구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주 경계를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돌발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불가피하게 어떤 상황인지 좌우로 뒤로 돌아볼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1번은 맞고 2번이 올바르게 틀렸네요. 주변 인물 동작을 세밀하고 꼼꼼하게 이분이 틀렸습니다. 일괄적 전체적 파악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17번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해야 되겠네요.